블락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 원래 블록 이렇게 애정을 하셨구나. 아니 제가 뭐 원래 비트코인 뭐 또 비트코인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은 사랑하는 기업이고 블록은 또 스퀘어는 이제 워낙 미국에서 그 활용도가 높은 그 휴대용 그 카드 리더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생활할 때 워낙 많이 또 써봤던 거라 이 스퀘어의 혁신성은 사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십니다만은 우리 그 음식 같은 거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으면 이 배달하시는 분이 조그만 리더기를 들고 카드 이렇게 신용카드로 결제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스퀘어는 10년 전에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퀘어가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늘 이제 몇몇 회사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섹터를 열고 혁신을 만들어낸 기업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이런 기업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퀘어는 출발 자체가 비트코인하고 비슷해요. 비트코인도 무너지는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어떤 대안적 시스템이었다면 이 스퀘어도 미국은 사실은 불체자도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도 너무 많고 돈 없는 사람이 너무 흑인들 히스패닉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못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1,000,000명씩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스퀘어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게 이걸 만들어서 결제를 그 힘들게 하는 사람, 현금만 써야 되는 사람들한테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를 주겠다라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새로운 섹터를 만들고 여기서 계속 사회의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기업을 항상 응원해왔고 주식은 사지 않지만 예, 그래서 이 기업을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흐름은 괜찮았었는데 간밤에 이제 좀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좀 안 좋은 포인트들은 좀 감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댄 돌레브라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주호 증권의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은 이전부터 한 6, 7년 전부터 이 스퀘어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회사 이름은 스퀘어고 지금은 블록이죠. 그래서 이제 티커를 SQ로 쓰고 있는데 이 스퀘어에 대해서 광신도였어요. 그래서 스퀘어에 어떤 기업 변화가 있어도 무조건 매수로 추천을 했던 그래서 말 그대로 스퀘어 바로 월가에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투자 의견을 지난주 닷새 전에 내렸거든요. 야, 먼저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닷새 전에 투자 의견 원래 매수였는데 처음으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목표 주가가 125달러였는데 그걸 57달러로 내렸어요. 그리고 닷새 만에 다시 보고서를 낸 겁니다. 간밤에.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이렇게 심하게 내렸을 때는 잭 도시 이 블록 CEO의 비트코인 애정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사실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간밤에는 다른 포인트를 지금 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저소득층으로부터 이미 소비가 줄고 있다 미국에. 요 내용을 사실은 좀 그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저소득층 소비가 벌써 줄고 있고 이게 블록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거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간밤에 재밌었던 게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장중에 주가가 53.9달러까지 빠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오후로 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주가는 플러스 1.74로 끝났는데 워낙 신저가까지 내려가니까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뭘 문제 삼고 있는가 먼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블록은 4개의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시간 순으로 계속 진행형으로 진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스퀘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들고 다니는 조그만 이런 그 옛날에 삐삐 사이즈도 안 되는 조그만 카드 리더기예요. 거기서 시작을 했고 이동형 카드 결제 시스템 이게 스퀘어고요. 지금도 명칭은 스퀘어로 쓰고 있습니다. 기업 이름은 바뀌었지만 두 번째 사업 부분이 셀러입니다. 셀러는 뭐냐면 소상공인들 기업형 큰 기업들의 포스 시스템, 카드 결제 시스템 있죠. 단말 시스템. 그게 이제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가의 포스 시스템 또 소상공인들이 자기 고객을 관리할 수 있도록 CRM이죠. 고객 관리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 픽업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온라인에 서비스를 구축해주는 그런 종합 서비스 시스템이 셀러라는 거거든요. 셀러는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셀러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여기 스퀘어에만 부탁하면 우리 KT가 하는 것처럼
뭐 온라인상에서 배달과 픽업 서비스 그거 앱에서 관리하는 거 앱도 만들어주고 포스 시스템도 깔아주고 고객 관리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 깔아주고 이걸 종합 서비스 해주는 셀러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지금 성장성이 있다고 봤던 월가에서 한동안 게임 체인저다라고 불렸던 캐시 앱이라고 있죠. 이 캐시 앱은 처음에 간편 송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이걸로 생각하면 돼요. 캐시 앱의 지금 모델을 따라하고 있는 데가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이제 토스, 이게 이제 캐시 앱을 베낀 거예요. 캐시 앱은 지금 뭘 하냐면 간편 송금에서 시작했죠. 지금 우리 카톡으로 계좌번호 몰라도 현금 보낼 수 있잖아요. 이걸 얘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얘들이 이미 몇 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걸 지금 카카오나 토스가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간편 송금을 시작했다가 모바일 결제도 하고 있고요. 대출, 토스가 대출하고 있잖아요. 대출, 주식 투자, 코인 투자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토스가 따라가는 모델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불렸던 거고요. 특히 젊은 고객들이 여기 집중하고 열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프터페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후불 결제 서비스에 들어갔죠. 그래서 BNPL이라고 이게 한동안 전 세계 시장을 지금 막 뒤흔들고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로 후불 결제하지 말고 그냥 미리 외상으로 사서 천천히 갚아 나가라. 이게 이제 후불 결제 서비스인데 이거 네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지금 이제 블락이라는 회사가 사업 모델을 다양하게 지금 구축하면서 진화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간단하게 요 2분기 실적 보면 실적 좋았어요. 총이익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분기별로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 EBITDA 보시면 확 늘어났죠. 전분기에 비해서도. 그리고 작년 2분기에 비해서는 2.5배 정도 늘어났어요. 아, 재작년 2분기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캐시앱 총 이익도 늘어나는 추세. 근데 캐시앱 이익은 조금 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분기에는. 그다음에 셀러 사업 부분의 총 이익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요거는 팬데믹 때 좀 둔화됐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순이익도 1분기에 작년 1분기에 확 안 좋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살아나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미주호의 이 돌레브 애널리스트가 우려하는 부분은 게임 체인저라고 불렸던, 그래서 이제 모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 블록의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을 높이도록 만들었던 이 캐시앱이 걱정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봤냐면 지난 6월에서 8월 2분기에 미국의 술 소비가 많은 18개 주 소비 지출 조사한 그 자기들이 조사한 건 아니고요. 조사한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꼬냑, 몰트 위스키죠. 꼬냑, 스카치 위스키 등등 값비싼 그 술은 18개 주에서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였다. 매출이 마이너스였다. 근데 반면에 미국 내에서 지금 이제 그 보드카 수입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팬데믹 때 가격이 싼 보드카는 뭐 우리 소주보다 싸잖아요. 미국에서는. 보드카 저가 주류는 큰 폭으로 매출이 늘고 있다. 이건 결국 중저소득층의 소비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적나라한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캐시앱 이용자 78%가 연소득이 평균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캐시앱은 저소득층, 중소득층의 소비 지출 둔화에 따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특히 이제 경쟁사에 대비해서 캐시앱의 총이익이 더 줄어들 위험이 있다라는 건데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결제 업체들이에요. 페이팔, 벤모, 젤러, 그다음에 캐시앱인데 전체 시장 포지션은 캐시앱이 제일 적죠. 미국 성인들 비교해서 26%고 페이팔이 57%죠. 근데 재밌는 건 젊은 층 18세에서 29세, 30에서 49세를 보면 캐시앱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싸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그다음에 이제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특히 인종별로 보십시오. 백인들은 대부분 페이팔로 이용하고 있어요. 페이팔이나 벤모로 이용하고 있는데 흑인들 59%가 캐시앱을 쓰고 있어요. 히스패닉 37%가 쓰고 있어요. 아시아는 좀 낮은 편이고요. 아시아인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다음에 소득 계층별 어퍼 인컴, 미들 인컴, 로우 인컴 보면 로우 인컴 쪽에서 캐시앱의 비중이 확실히 높은 게 드러나죠. 결국은 저소득층이 결제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캐시앱이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다라는 걸 지금 이 돌레브가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월가의 애정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가장 끝까지 남아있던 캐시앱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간밤에 나왔던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돌레브가 닷새 전에 투자 의견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잭 도시 CEO가 지금 비트코인에 과도한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쪽으로 신경 썼으면 플랫폼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쓸데없는 관심을 부리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이거 성장시키는 걸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총이익의 비트코인 비중, 이 비트코인 비중이라는 건 비트코인 거래에서 수수료 먹는 겁니다. 요 비중이 5%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냐. 회사 기회 다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잭도시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그 블록바가 사실은 눈물을 머금고 아마 투자 의견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부분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제 나흘 전에 에버코어 ISI의 그 애널리스트 한 명이 투자 의견을 또 내렸습니다. 시장 상회에서 시장 하회로 내렸고 목표 주가를 120에서 55달러로 과감하게 내렸어요. 이때도 BNPL 후불 결제 서비스하고 셀러 소상공인 서비스가 거시경제 역풍을 맞을 거다. 그러니까 셀러도 소상공인들 매출에 따라서 좌우되는 수수료 수입 사업이 있는데 BNPL은 후불 결제도 역시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외상으로 물건을 잘 안 사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업 부분이 다 지금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한 거고요.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미국 금융 소비자 보호 당국이 BNPL 후불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신용카드 수준으로 규제를 높이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BNPL 서비스도 내년 이익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월가의 지금 평균적인 목표 주가하고 블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면 투자 의견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목표 주가가 아래로 빠르게 꺾이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은 시장 내 투자 애널리스트들의 애정은 좀 식고 있다. 그래서 조금 톤다운을 해서 이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 비트코인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저렇게 막 질책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저게 먹여 살렸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도 뭔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가치관도 있고 이런 데라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저는 뭐 계속 응원합니다.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